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먼저 좀 참여예산,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김영 선생님께서. 예, 주민참여예산. 이게 뭐 아마 들어보셨던 분도 분명 있으실 테고 특히 서대문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그렇죠. 비교적 잘 운영되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소개된 그 개념이랄까요? 그 뭐 정의는 이런 건데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이나 내용에 직접 참여해서 재원 배분 과정에 이제 직접 개입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천억이 좀 넘는 1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 행정부에 있죠. 구청. 서울시로 가면은 이제 시청, 시청이 편성하고 그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이제 의회. 구로 오면은 구의회, 시로 가면 시의회, 뭐 나라 단위로 가면 똑같이 이제 국회가 되는 건데 그 편성의 일부 그 권한을 단체장이 그 주민에게 그렇죠. 이렇게 위임이랄까요? 뭐 이렇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하는 거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 그러면 30억 규모 정도였는데 올해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1%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5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서대문의 1%, 서울도 아마 그거 퍼센테이지로 치면 500억 정도면은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원래 보통 건드릴 수 없는 예산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대문구 1년 예산 3천억이라고 해도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뭐. 그러니까 구청장이 워낙에 움직일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단체장이는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정도 비율이면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그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게 일임하는 방식이죠. 최근에 서대문구에서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그 시설물이 하나 설치되기도 했죠. 얼마 전에 저희가 서대문 주민서대문에서 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일 배움 직업교육센터 하는 곳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개소식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장애인들이 직업 교육을 받고 이제 직업 체험 그리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가장 와닿는 그 어떤 사안을 제안하고 이제 그 제안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도 역시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추첨된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나미쌤도 저도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이번에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회의에 이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가봤어요. 그래서 설명도 듣고 교육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올 한 해 동안 운영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상황을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서울시 사업 주민참여 예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구별로 또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그 참여의 권한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진보된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는 도시가 없대요. 서울이 인구가 1,000만이 넘잖아요. 이 정도 메가시티에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어쨌든 일부분 그렇게 참여하는 방식이 주민참여 제도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되게 아직은 초기여서 네, 많은 상상력이 아직은 없지만 좀 더 계속 운영이 되면 그렇죠. 되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예산을 보는 것만큼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그런 부분을 네. 바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또 어렵잖아요, 사실. 예산 그쵸. 얘기만 네. 되면 되게 어렵고. 네, 네. 사실 뭐 서대문구 1년 예산이 3천억이라더라. 뭐 그중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30억을 쓸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해도 사실 뭐 하나도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도 사실 500억 이래 버리면 뭐 그렇죠. 너무 크니까. 감도 안 와요. 500억이 뭔 어떤 돈인지. 너무 큰 예산이긴 네. 하지만 이제 사실 이번에 보니까 좀 되게 작은 예산들도 좀 2천만 원 뭐 이 정도의 예산으로 잡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제한이 되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2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전체 구 예산에서는 작은 예산일 수 있지만 맞아요. 또 필요한 데 쓰면 되게 기묘하게 맞아요.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게 그 권한을 준 거니까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네, 네.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잘 모르죠. 네. 우리 모두가 잘 모릅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그럼 네. 그렇게 막 제안도 하고 네. 위원회에도 또 지원도 하시고 그런 네. 게 활발해지면 활발할수록 좋을 것 네. 같은데 저도 좀 하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하시고 맞아요. 진짜 서대문 사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냥 예산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그런 거 올리시잖아요. 주민제한 사업을 올리시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동네에는 뭐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맞아요. 또 뭐 방문도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신선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이런 동네에는 이런 게 가장 지금 필요하구나.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네. 어떻게 노래를 하나 듣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예산 지원 협의회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원활하고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 협의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협의회에 김은희 선생님 모시고 잠시 뒤에 인터뷰하면서 저희도 같이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서울 참여예산 지원 협의회에 김은희 선생님 모시고 참여예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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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저는. 네. 노래가 너무 길어서. 저희도 노래가 왜 이렇게 분명히 노래가 그 끝날 부분에 온 것 같아서 연결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소개 잠깐 드렸지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가재울 라디오에서 서대문시 녹음하고 있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전 장수정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번 서대문 이슈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서 간단히 그냥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은희 선생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의 의의 그리고 뭐 정의 실제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서울에서는 또 각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좀 약간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친숙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요즘에 통상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이었잖아요. 네. 이거를 시민들에게 되돌리면서 그 사업과 예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같이 담을 수 있게 하고 그 담는 과정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그 조례사항의 규정에 보면 뭐 서울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뭐 이걸 통해서 재정 운영을 공개함으로 해서 투명성이나 민주성 확보를 통해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뭐 기본적인 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제도죠.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 그 지방재정법이 2011년에 개정이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사실 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라든지 네. 독일의 리텐베르그 같은 이제 지역에서 도시 사례에서 보면 이제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개별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뭐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체 어떤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나 예산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래서 유엔 같은 곳에서도 정말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으로 좋은 우수 사례로 이 참여 예산제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사업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까지 좀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하군요. 네. 그럼 일종의 의회의 권한에 그쵸. 뭐좀 시민의회 같은 느낌으로 좀 네. 하는 방식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의회하고는 조금은 차원은 이제 다를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보면 의회가 가진 대의기구로서 의회가 가진 권한과 네. 그 주민예산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이 뭐 아주 뭐 도식적으로 보면 좀 충돌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뭐 근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돌되진 않는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래는 직접 이런 의사결정에 보다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도시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제도가 대의제와 선거 이런 것으로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본래 우리의 권한이었던 것을 잊고 지냈던 걸 다시 되찾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지금 현재 제도적인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행정부의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바로 규율하는 어떤 강제력 같은 건 없어요. 대신에 사실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주민들이고 대표자로 선출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게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경쟁적이고 갈등적이기보다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뭐 의회에서도 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이나 제안 같은 걸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제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민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던 걸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제안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 지방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합의된 주민들의 의사, 민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죠. 네. 네. 좋은 제도네요. 네. 좋은 제도네요. 네, 좋은 제도입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올해 좀 주민참여예산제 그 운영 계획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바뀐 부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또 그게 또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부분이 체감되는 건지 네,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보면 같은 경우 똑같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없을 만큼 매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도 뭐 3년차, 4년차 지나면서 제도가 매년 바뀌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데 3년의 경험을 통해서 금년에는 크게 바뀐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기존에 보통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예산 범위, 그러니까 할당액 실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500억 원을 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뭐 별도의 규정, 그러니까 뭐 배분이나 할당 이런 것 없이 모두 이제 풀어놓고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제안받고 시민들에게 제안받아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선정했었거든요. 기존에. 금년에 달라진 건 아무래도 서울은 광역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자치구 나름대로 또 참여예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사업과 광역 제한 사업을 분리를 하고 광역 사업 제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이제 배분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금년에 참여예산제로 선정될 수 있는 실링액이 뭐 5억 원. 그 자치구별로 25개 자치구에서 이제 를 합산하면 뭐 12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375억 원은 그 두 개 자치구 이상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광역 단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고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크게 바뀐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 신청 기간도 다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광역사업을 신청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억 원에 해당하는 자치구별 제한사업 신청 접수 기간이 이미 좀 지났네요, 보니까. 4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마 요거는 지역에서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께서 사업도 제안하시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을 것 같고요. 남은 기간에 이제 조금 딱 우리 서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에 좀 더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만한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제 제안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민들이 어쨌든 두 개 이상의 뭐 광역적 사업, 그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광역적 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생각났을 때 제안하는 방식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예산 사이트 이런 데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거 제안하는 방식은 온라인에 지금 웹사이트 서울시 참여예산제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 우편으로 접수하시거나 직접 서울시나 자치구를 통해서 이제 서류로 접수를 해주셔도 다 가능을 합니다. 또 이제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 이 근린 사업,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 사업은 이제 주민들이 사실 쉽게 제안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좀 더 대상이 포괄적이고 정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제안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 각 사업 주제 분야별로 금년엔 이런 주제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야별 주제 목록을 공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제안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사업 제안서를 직접 써주셔도 되고 큰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그게 기준에 맞는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일일이 다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1차로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을 제안해 주셔도 이제 해당 시의 소관 업무 부서하고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까지를 거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완결적인 어떤 사업 계획안을 내지 않아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네.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도 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세요. 네. 이게 보면 이거 공모 사업하고 참여예산제 사업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그 보통 그 뭐 자치구든 시에서하든 그 민간단체 지원 사업, 공모 사업, 뭐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엔 내가 해볼 만한 사업을 제안자가 사실 사업의 실행 주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참여예산 사업은 그게 반드시 그러니까 음.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안자하고 사업 실행 주체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주민이 제안해 주시면 사업 실행은 서울시 행정부에서 하되 대신에 이걸 뭐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역의 민간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런 건 열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좀 같이 고민해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예선님 마지막으로 네. 뭐 이제 물론 이미 사실 이미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참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포함해서 네, 네. 참여예산제도 협의회에서 주요 요직을 이제 수행하고 계시니까 또 이 듣는 주민들, 서대문 주민들 아니 뭐 꼭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듣죠. 네, 다양한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건 제도가 열려 있다고 해서 내용이 저절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그 참여가 개인이 원저화된 개인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같이 소통하는 이웃들과 소통하는 걸 통해서 어떤 그 공유지를 확대하는 뭐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근데 그게 반드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개인의 이익들이 모여서 공공의 이익으로 확대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참여예산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때 또 서울시 과정이든 서대문 과정이든 개인으로서 내가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어떤 함께 모아가는 의견의 공론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큰 전체적인 바람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아마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광역 사업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보면 그 자치구에 따라서는 더 많이 전년도에는 더 많이 사업을 따갈 수 있었는데 줄어든 그렇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광역 사업이 어느 자치구에는 절대 해당이 안 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광역 사업이지만 우리 자치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꼭 우리 자치구가 아니라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광역 사업에 가지는 필요성이나 의의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역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 좀 거기에 맞는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경험해 보는 게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여전히 시가 기존에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여기에 그대로 그렇죠. 반영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엇이 꼭 달라야 할 건 없지만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실험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길게 통화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반갑고요.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일정을 따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주민들이 맞아요. 행정부가 언제 뭐 하는지 일일이 알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조금 이제 지역에서 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너무 촉박하지 않게 일종의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일정 정도 활동하시는 마을 활동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가재울 라디오 같은 마을 미디어에서 그런 걸 좀 널리 알려주시면 주민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 서울시 이번 제안은 5월 6일까지라는 거. 방역사업 제한 5월 6일까지네요. 서대문도 이분 별도로 또 하고 하니까 이제 또 헷갈리시기도 하거든요. 서울시 그쵸. 일정하고 서대문구 자체 맞아요. 일정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시 참여예산 지원 협의회 김은희 선생님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에 좀 변화가 된 내용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뭐 30억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억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좀 하고 이제 그런 좀 변화가 있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자치구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게 된 건 아닌 그런 건 거죠. 아니죠. 예.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살아있는 네. 제도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게요. 아까 또 보니까 되게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의 의사 혹은 뭐 그런 욕구에 따라서 또 충분히 변화되고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